1월 달에 터지든 3월 달에 터지든 뭐 일부분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에 판다 이벤트 가능성 최저 32K 후퇴 예상.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물 ETF라는 거 이제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현물 ETF가 뭐 1월 달에 터져도 저는 3월 달에 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터지든 3월 달에 터지든 뭐 일부분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 왜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선물 ETF 때 2021년도에 폭락을 했죠. 선물 승인 나고 나서 폭락했습니다. 그럼 코인이슈님, 현물 ETF도 사전 전에 기대감을 인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할 수 있나요? 물론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물 ETF 때보다 폭락의 그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선물과 현물의 우리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현물 ETF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어.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몰렸다는 건 기관들이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현물을 무조건 샀다는 뜻입니다. 뭐 현금 방식이 어때서요? 뭐 카드 그 현물 방식이 어때서요? SEC랑 싸우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제3자가 사느냐 안 사느냐, 뭘로? 현금으로. 그 차이일 뿐인 거지. 기관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현물 시장에 있던 비트코인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선물 때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다른 이슈들, 다른 뭐 자금 경색이라던가 다른 이제 뭐 글로벌 거시적 경제 상황이라던가 리스크들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거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 하루 사이 3,000개 비트코인 매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캐시우드 누님 나왔네. 오늘 하이라이트 캐시우드 누님이 GBTC 다 던졌죠. 그거 하이라이트 오늘 나갑니다. 1분만 쉬었다가 오늘 하이라이트 바로 나가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7,9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속해서 담고 있죠. 벌써 18만 9천 개, 거의 한 20만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40 몇 K다, 얼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평균 단가가 아마 한 30 몇 K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기관들 가격이랑 우리가 같이 들어갔다. 나중에서 뭐 3년 뒤, 5년 뒤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욕심도 있고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블랙록의 지갑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대 주주니까. 그래서 현물 ETF 할 때 얘네들 비트코인을 갖고 상품화를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는 거. 자, 비트코인 삼형제 왜 급등하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비트코인 SV, 그리고 또 누구야? 또 비트코인 골드, 얘네들 이렇게 뭐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뭔지 뭐 아시겠죠? 민코인 올라갈 때 이 코인 저 코인 올라가다가 이제 생뚱맞은 애도 올라갑니다. 설거지. 자, 올해 위기 겪은 중국 경제 내년엔 더 나빠질 수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중국 경기가 내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국 경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중국에 유동성 공급이 있다,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잠깐 좋을 겁니다. 회복을 하니 뭐니, 내가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지,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찬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내년에 더 나빠질 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사우디 유명 성직자, 비트코인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다. 기존 금지를 뭐 금지의 법을 뭐 뒤집었다. 그래서 뭐 순위파 중에 뭐 살라프라고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에서도 이슬람법으로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지시킬 필요 없다. 범죄자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넥슨, 지금 그 지분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사우디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 아람코도 그렇고 얘네들 국부 펀드는 이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아람코 하나 남았는데 아람코가 직접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뭐 채굴 기업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남는 잉여 자원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돈도 그렇고 안 하면 뒤처져. 옥시덴탈도 그렇고 쉐브론도 그렇고 턱 밑에 막 여러 정유사들이 막 잡으려고 막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우디 그리고 뭐 엑선모빌. 자, 볼게요. 서로 재무제표를 열어봤는데 사우디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엑선모빌은 1200억 달러네. 야, 엑선모빌 너네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재무제표가 좋게 나왔어? 알고 봤더니 엑선모빌에서 있는 그뭐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나 이런 생산하는 업체에 남는 잉여 자원이 있죠. 버리는 거. 그거를 뭘로 캤냐면은 잉여 자원을 전환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똑같이 1000억 달러의 그 원유나 천연가스를 팔았지만 200억 달러가 어디서 갭이 났던 거예요? 얘네들은 버리지 않고 얘네들은 다 버렸어. 근데 얘네는 버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캤네. 비트코인을 매도한 차익에서 200억 달러가 갈리는 겁니다. 그럼 사우디의 아람코는 해야 돼요? 그 잉여 자원으로 비트코인을 캐야 돼요? 아니면 엑소모빌 너네 잘해 열심히 해 1등 자리 내줄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 적, 건 무조건이지 이거는. 할 수밖에 없지. 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왜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자, 아두 2023 올해 외인가 기관이 가장 사랑한 종목은 뭐 뻔히 불보도 뻔하지. 1등은 뭐 삼성전자일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산 거 뭐 에코프로, 2차전지, 뭐 포스코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지. 음. 1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네요. 현대차.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도 많이 샀네요. 에코프로도 많이 샀네요. 삼성물산. 그래서 기관들이 올해 가장 선호한 종목이 SK하이닉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KB금융, 신한지주, SK, 카카오는 없네요. 여기서 정권을 잘 만나야 돼. 포스피에서 1조 1000억 원 순매수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홀딩스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샀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샀네요. 음.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뭐 할 건지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겠죠. 내년도 이제 시장 분석은 조금씩 이미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 많은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 채굴업 국가 참여 빠르게 확산 비트메인. 지금 보시면 국가별로 이제 채굴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랍, 엘살바도르, 오만, 부탄. 근데 대체적으로 좀 GDP라던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적죠. 경제 규모가. 근데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보면 좀 높죠. 인구수도 4,800만 명, 4천만 명 정도 되고 좀 큰 규모의 국가가 들어왔다. 최고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얘네들도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밀리면 안 되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비트코인 가격 123% 상승 가능. 좋은 얘기 이렇게 하죠. 항상 상승장에는 좋은 얘기 나옵니다. 반감기도 있고 현물 ETF도 있고 이런 것들 뭐 AI에도 결합도 되고 좋은 얘기들 좋습니다. 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채굴 기업으로 전환 미국 법원 승인.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암호화폐 관련 뭐 VC라던가 펀드들 파산 신청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더나 아니면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는 안 되겠지만 알트나 이더나 이런 코인들 좀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채권단한테 좀 빚을 좀 빠르게 갚을 수도 있고 가장 능률이 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굴입니다. 채굴. 그냥 지네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알트들로 채굴하는 거야. 대신 비트는 채굴기를 사야겠죠. 비트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비트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비트를 담보로 채굴기를 양도받아.
그래서 그 채굴기로 채굴을 한 다음에 채굴 이자를 채권단들한테 갚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회생을 하는 거죠. 쏟아지겠네요. 시장에 매물은 나올 수 있겠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셀시우스처럼 파산하는 기업들이 채굴 기업으로 변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에요. 차라리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천천히 찔끔찔끔 채굴 매물들 시장에 던지는 게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좋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 이게 더 좋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좀 충격을 적게 주는 선에서 이런 채굴 기업으로 전환이 많아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옵션 140억 달러 만기 임박. 시장 영향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크게 반응이 없죠. 그래서 뭐 콜옵션도 그렇고 의미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인데 크게 의미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